미국 퀸즈의 공동묘지. 이곳에는 100년 전 사선에 선 35인의 한인을 탈주시켰던 황기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35인의 리더로 황기환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홍재한은 프랑스에 묻혀 있습니다. 100년 전 뜨거운 인연으로 만났던 두 사람. 그들은 왜 이렇게 타지에 홀로 남겨진 걸까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르아브르. 과거 이곳이 대표적 항구로 성장했던 이유는 영국과 연결되는 여객선이 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Alors ici nous sommes sur le site du terminal de la Citadelle qui est le terminal des Carféries qui permet de rejoindre l'Angleterre à partir du port du Havre avec plusieurs liaisons par jour. Cette liaison est en service depuis le milieu du 19e siècle et puis a été améliorée et s'est réorganisée avec les siècles. 르아브르가 특히 호황기를 맞은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 영국과 프랑스는 함께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에 양국을 이어주는 이곳은 자연히 중요한 거점지가 되었습니다. Pendant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Le Havre est une base stratégique très importante, une base britannique, et qui accueille aussi de nombreux travailleurs des colonies. Donc il y a de nombreux travailleurs coloniaux qui viennent travailler pour l'industrie, notamment dans l'industrie d'armement qui sert à... 승자든 패자든 전쟁은 많은 물자와 인력을 오가게 만듭니다. 프랑스는 승전국이었지만 헝클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대대적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Alors évidemment, il y a cette étape important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mais il y a aussi la suite, c'est-à-dire les morts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en particulier en France, qu'il faut remplacer dans les usines pour faire redémarrer la machine économique. Donc on fait notamment appel à des travailleurs des colonies, mais on fait aussi appel aux Polonais ou à des Asiatiques qui restent en France. Alors les cas de Deng Xiaoping ou d'Ho Chi Minh sont connus, ils sont venus aussi à un moment travailler en France dans... 많은 아시아인들이 프랑스의 노동자로 일하던 그때 한인들 역시 가까스로 프랑스에 도착합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소환을 겨우 피한 이들이었죠. 1919년 한인들이 도착할 당시 르아브르에는 파리까지 연결되는 기차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Et dans les années 20, les Anglais qui arrivaient avec le car ferry débarquaient sur l'appontement qui est derrière nous et reprenaient le train pour aller sur Paris. 이 선로를 따라 한인들은 파리로 그리고 다시 쉬프로 향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기차를 탔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쉬프가 아닌 렌느. 쉬프에 정착했던 한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그들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실마리를 풀게 해줄 특별한 열쇠가 어떤 한인 부부에 의해 발견됐기 때문이죠. 영어로 막힘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렌느 경영대학원의 김성영 교수. 전공 외의 분야에 대해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렌느 시립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송은혜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한인 이세와의 만남은 그녀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입양인들이 만든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같이 이제 한국 문화를 나누고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우연찮게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이제 장작가 아저씨를 만났는데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다 오신 것 같다. 근데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너무 어렸을 때라. 집에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는데 한번 봐줄래? 학교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받아서 이제 찢어가지고 이제 봉투를 찢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글자가 연도가 그 당시 그 당시에 써있던 그 한자 뭐 이런 걸 보니까 이게 100년이 거의 다 돼가는 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암울하고 침울해요, 정말. 그러면서 멀리 가 있는 형님한테 대해서 독립운동을 위해 떠났다고는 하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고 집에 오지는 않고 그 집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때 상황이 뭐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라. 더 이상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없다. 편지가 이런 내용이다. 딱 말씀드렸더니 아저씨가 눈물이 툭 떨어지시면서 나는 몰랐다. 그 스토리를. 그때 좀 다들 마음이 좀 그랬죠. 되게. 김성영, 송은혜 부부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건넸던 이는 바로 셰프 한인 홍재하의 아들 장자크 씨였습니다. 또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있으세요? 한 뭐 10장 더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에 박스 가득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저희가 상자를 이렇게 보고 여는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벅찬 느낌, 그리고 되게 슬픈 느낌, 이렇게 처박혀 있었던 느낌.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고. 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문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 같은 경우. 한눈에 보아도 오래된 시간이 느껴지는 문서들. 대부분 거의 한 세기의 시간을 견뎌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나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 하지만 한자와 옛 회귀의 한글이 뒤섞인 문서들은 한국인조차도 정확히 읽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도 그러한데 한국어를 모르는 장자크 씨가 아버지의 유품들을 그저 간직하기만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김성영, 송은혜 부부는 그때부터 그 문서들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봐줄 곳을 백방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윤명숙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위안부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를 보시고서는 이거 어디 전시회에서 봤나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전시회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 아저씨가 소장하시고 있는 자료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난감합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일단 역사적인 가치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의 생애사가 그만큼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으니 그 자료를 잘 분류를 해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외로 자료를 수집하러 나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께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다. 내가 연결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프랑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서들의 의미를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홍자 선생님의 그 문서에서 발견된 독립신문 호에는 그 이전에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탄핵 뒤에 독립신문이 발행한 호에였는데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그런 호에가 발행되었는지도 몰랐던 것이었고 또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자료였죠. 임시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가 독립신문 호외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독립투쟁 자금을 위해 임시정부가 발행했던 재무부 포고령 역시 중요 자료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직인이 이렇게 찍혀,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직인이 찍혀 있는데요. 이 재무부 포고의 내용은 한국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 포고의 실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실물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대단히 사회적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현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홍제아 컬렉션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서들의 가치가 확인되자 장자크 씨가 아버지의 유품으로 보관해온 수백 점의 기록물 전부를 한국에 기증했기 때문이죠.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귀중한 자료가 발견된 곳이 한국도 또한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도 아닌 프랑스, 바로 쉬프 한인 2세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발굴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홍제아 스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그런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한인 홍제하가 독립사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을 갖고 있던 이유, 홍제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누구보다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 장자크 씨입니다. 특히 뒤늦게 쉬프 한인들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알게 된 후 장자크 씨는 더더욱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쫓고 있습니다. 홍제아가 지녀왔던 자료들 중에는 문서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도 있었죠. 러시아에서 발행된 그 증명서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발견된 건지, 발행된 건지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과거에 제가 러시아에서 잠깐 유학했을 때 그 친구들도 그 고려인 후손이고요. 또 그분의 조상들도 그 과거에 한때 독립운동에도 이렇게 가담했던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진을 보내줬고요. 그 사진을 보고 그쪽에서도 여러 군데 수송을 해서, 이게 아주 오래된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송을 해가지고 이게 사할린 지역에서 발행된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 때에 발행된 그 군인의 신분 증명서인 것 같다라는 그 내용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Alors, plusieurs choses. La première, c'est que ce monsieur nous a fait part de ses contacts en Russie qui ont donc apporté un nouvel éclairage encore avec le parcours de mon père quand il a fui la Corée. Ça, c'est une première chose. Et puis, sa volonté de participer à tout ce qui concerne les indépendantistes. 오늘 정보를 알려준 이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평소 한국 기업을 돕고 싶어 했던 장자크 씨의 뜻이 이렇게 보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쫓는 장자크 씨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궁금한 것은 쉬프 한인들의 행적입니다. 그들의 행로는 한인들이 프랑스에 정착한 후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의 시선을 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처음 한인들이 쉬프 지역에 온 것은 1919년 11월. 대략 35명에서 37명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추가로 합류한 이들이 생기면서 1920년 쉬프 거주 한인은 47명이 됩니다. 그런데 1년 후 쉬프 지역에 남아있는 한인은 단 11명. 대체 이들은 어디로, 왜 이동을 한 걸까요? De la préfecture qui, normalement, la préfecture de la Marne
centralise les informations concernant les étrangers, elle fait des statistiques, elle fait des listes. Donc on devrait retrouver normalement une trace de ce départ. Et on n'a rien. Et on ne sait vraiment pas où ils ont été envoyés ou s'ils se sont peut-être sauvés. On ne sait vraiment rien de leur départ en fait. 이동한 것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 왜 그들은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항구라는 지리적 이점, 그 때문에 낭뚜에는 전 세계의 외교문서들이 모이는 소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인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서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Nous avons donc ici ce dossier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Tokyo, le 9 septembre 1921. Le comte Ushida, ministre impérial des Affaires étrangères, à Monsieur Henry, chargé d'affaires de France au Japon. Me référant à ma première communication du 4 juin dernier concernant l'introduction à Madagascar de travailleurs agricoles coréens, j'ai l'honneur de vous faire connaître que je viens de recevoir une réponse à ce sujet du directeur général des affaires politiques au gouvernement général de Shōzen. D'après sa réponse, cette autorité doute que si l'on introduisait à Madagascar des travailleurs coréens, leur constitution leur permette de supporter le climat et que, sans expérience de l'agriculture, à l'aide des machines, ils soient aptes au travail qu'on attend d'eux. 자신들의 식민지 땅에 필요한 인력을 일본 식민지의 노동자들로 채우겠다는 프랑스의 발상. 이것은 한편으로 당시 긴밀하게 엮여있던 프랑스와 일본의 또 다른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인들은 일본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일본이 자신들을 쫓고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한인들의 불안감. 슈이프 한인들이 느꼈던 그 불안감은 그들이 남긴 기록에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Donc, expliquez-nous de quoi qu'il s'agit cette affiche. Alors, il s'agit d'une... 이름을 가명으로 쓴 것도 모자라 중국식 이름인 푸안을 붙였던 홍재하. 한국식 이름이 분명한데도 국적을 일본인이라고 적었던 정성태. 출생지를 경성이라고 적었지만 그곳이 중국이라고 강조했던 장푸고까지. 그들은 프랑스에서도 결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Je sais qu'il a extrêmement souffert de l'état de son pays, qu'il avait fui à cause de l'occupation japonaise. Il avait fait des actes de résistance anti-japonais qui l'ont obligé de fuir le pays, puisque j'ai cru dans ce qu'il a raconté qu'il avait été pourchassé par les Japonais. Et donc il a quitté son pays contraint et forcé. Et par tout un périple qu'on pourrait qualifier d'extraordinaire, il s'est retrouvé en France. 홍재하처럼 슈이프 한인 대부분은 일본군을 피해 조국을 떠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흔적 없이 하나둘 사라져갔던 이유가 짐작되는 상황.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의 일부분을 우리는 홍재하의 유품 속에 있던 낡은 프랑스 체류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유학생 서영해. 그 역시 슈이프 한인들과 함께 롱위라는 지역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종합해보면 한인들은 1차 대전 격전지였던 동부전선 일대와 북서쪽까지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정착이 힘들었던 것이죠. 홍재하는 이후 파리, 드랑시를 거쳐 마침내 이곳 콜롱보에 안착합니다. 한눈에 알아본 곳, 세월이 흘렀어도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옛집은 그대로입니다. Désolé de vous déranger, mais j'ai habité dans cette maison jusqu'en 1960. Ah, je viens. Alors, au rez-de-chaussée, là, il y avait une chambre. Puis après, c'était la salle à manger. Et dans le fond, il y avait la cuisine. D'accord.
Et puis derrière, on avait le terrain jusque Et c'est dans toujours le l'autre cas, rue. jusqu'à la rue Champaran. Oui, Ouais. c'est ça. 친절한 집주인의 배려로 집 안으로 향하는 장자크 씨. Ah non, non, mais vous inquiétez. 이 집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났건만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처럼 말이죠. Des cousins, j'imagine. Enfin, Oui, où il est décédé, il a poussé son dernier souffle en 1960. beaucoup d'émotions et beaucoup. 아버지와 함께 그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늘 집안에 모여있던 한인들. Oui, oui, oui. Ici, on dînait ici et puis on en logeait là-haut dans les chambres. Oui. C'est le leur. Mais ouais, je vois les... 이곳은 장자크 씨를 비롯한 오남매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고 프랑스의 한인들에겐 늘 열려있는 사랑방이었습니다. Oui, bah, on va pas rester longtemps, chérie, dehors. 가난한 유학생부터 중요한 임무로 방문한 사절단까지 홍제하는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기꺼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홍제하는 쉬프 한인들이 결성한 유럽 최초의 한인단체 제법 한국민회의 2대 회장. 제법 한국민회는 필요할 때 임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황기화는 편지로 홍제하에게 개진회를 상의하는데 이것은 유엔의 전신 국제연맹 가입을 위해 윤회와 홍제하가 주축이 되어 만든 외곽 단체였습니다. 홍제하가 독립활동에 참여했다는 또 다른 증거. 그의 서명이 적힌 원본 선언서는 파리에서 기증됐다고 알려졌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황. 누군가 찾아주길 바라며 어딘가 잠들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프랑스 경찰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우선 흩어집시다. 미행이 붙었으니 각자 조심하시길. 쉬프 한인 생존자가 있던 1960년대 그들의 회고에 따르면 한인들끼리의 거사 시도가 있었는데 홍제하와 쉬프 명단에서도 확인된 최재율이 주도했다는 것.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사의 편지 또한 홍제하와 쉬프 한인들의 역할을 짐작해야 합니다. Mais mon père avait fait sur une planche, il avait gravé le drapeau coréen. Et c'était une planche de cette dimension, et donc elle trônait sur la table. Donc c'était la présence coréenne en permanence. 재벌 독립운동가라는 이름이 아닌 아버지 홍제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장자크 씨에게 이곳 초등학교에서의 기억은 곧 아버지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집니다. Merci, 10 ans, à partir de 6 ans. Et jusqu'à 10 ans. Donc ça s'appelait l'école primaire à l'époque. Et donc il y avait des instituteurs qui nous apprenaient le français, l'histoire, le calcul. Donc ici, il y a une porte là. C'était la porte d'entrée, la porte de sortie. On rentrait, on sortait par C'est là que Oui, c'est là. Alors mon père nous attendait soit ici, soit ici sur le trottoir.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레몬 케이크를 만들어주던 아버지. 프랑스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일상으로 기억되는 그는 한국의 가족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홍제하의 유품에서 쏟아진 서신 대부분은 한국의 가족들이 붙인 것들이었죠. 그 역사책에 쓰여지는 줄 한 줄 한 줄 사이에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는 그게 한 줄 한 줄 써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정갈한 글씨 속에는 독립운동을 한다며 떠난 남편을 40여 년간 기다린 아픔이 절절히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들 중에 보면은 부고장이 많이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그런 편지가 먼저 와요. 아버지가 식사를 잘 못하신다. 장자가 돌아와야 이제 식사를 할 텐데, 그럼 아버지가 또 쓰신 편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너가 뭐 하는 일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리고 너가 와야지 집안이 산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부고가 날라오고 부인의 부고가 날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토록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임종도, 고생만 했던 아내의 마지막도 홍제하는 그저 편지 한 장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홍제하는 한국의 가족들을 끝내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은 이렇게 한국 가족과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홍제하의 기사를 접한 한국의 가족이 연락을 해온 것이죠. 너무 먼 길을 돌아 닿게 된 두 가족. 우리 저기 아버님 홍순택 아버님. 말이 좀 통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이가 바로 가족이니까요. Similar face with 홍제하. 그러구나. 들어가세요. 예. 아버지가 더 많이 보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전쟁을 견디게 하는 것은 전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던 쉬프의 한인들 역시 전우 같았던 동료들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 했던 그들. 그렇게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했던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Il me semble là, Che Massé, que ça doit être mon oncle. Parce que mon oncle, on l'appelait Chou et Jué. Alors, Hué et Jué, c'est quand même proche. L'autre nom, Dalmyung, on n'utilisait jamais ça, mais Chou et Jué, c'était courant. Donc il y a des chances que ce soit mon oncle là. Votre oncle était arrivé en même temps que votre père Oui, oui, oui. Il était poursuivi par les Japonais, il avait changé de nom. 장자크 씨가 추라고 불렀던 이모부. 드디어 그 추의 가족을 만나게 된 순간. 어딘지 모르게 한국의 정겨운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백발의 노인. 취재진을 따뜻하게 맞아준 그는 다니엘 주의 쉬프 한인 전달명의 둘째 아들입니다. 고령의 나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보다도 뚜렷하다는 그에게 우리는 홍제하의 유품에서 나온 전달명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Et puis et après on a visité, mais c'est à peu près la même époque. Après quand il a adressé le 12 février 1931. T'es né en 31. Moi je suis né le 16 décembre 31 et ils se sont mariés. Wow, ça c'est chouette. C'est chouette. Ah, c'est... Merci, hein, parce que là, franchement, merci. Hein. C'est formidable ce que vous faites. Là. C'est bien parce qu'à 88 ans, là, il... Vous découvrez. Ah oui, c'est... Découvrir la trace de votre papa. Oui. 그를 한순간에 예전의 시간으로 데려간 것은 바로 90여 년 전 아버지가 홍제하의 처제인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리는 편지. 전달명은 일찍 결혼해 아이를 한 명 두었는데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떴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홍제하의 처제와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유난히 가족을 챙겼던 아버지. 그 가족에는 다니엘 씨에게도 이어졌습니다. Oui, alors j'étais convoqué pour me dire que je partais en Corée, à la guerre de Corée. Alors je leur ai répondu que non, je voulais pas aller faire la guerre de Corée. Bon, ils m'ont regardé et puis ils m'ont dit mais pourquoi?
tu ne veux pas aller faire la guerre de Corée. Je dis, mais mon père est coréen, vous le savez bien, et je ne vais pas aller me battre contre la famille de mon père. Il doit encore avoir de la famille là-bas. Vous savez que pendant la guerre, on était dans la région parisienne. Eh bien, toutes les semaines, il prenait son vélo, il allait jusqu'en Normandie, ça faisait quand même loin, pour aller nous chercher à manger. Jusqu'en Normandie? Jusqu'en Normandie. Quand vous étiez Pas-de-Calais? Non, dans Paris, la région parisienne. Oui. Nous, ça fait quand même... Il partait avec son vélo, il revenait quelques jours après. Quand vous étiez à l'Isle-Adam? C'était... Alors, il a ramené de quoi de Normandie? Il nous ramenait du beurre, un peu de viande, des pommes de terre, des machins comme ça, sur son vélo. Il allait nous chercher à manger. Il y avait les gendarmes qui attendaient à la maison. Parce qu'il avait été vendu. Qu'il allait chercher du ravitaillement. Il a été dénoncé. Et les gendarmes, ils prenaient tout. 세계적인 명문가로 꼽히는 로스차일드 가문. 전 달명은 바로 그 집안의 집사이자 요리사로 일할 만큼 손재주도 성실함도 모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다니엘 씨 아래로 2명의 동생들이 더 태어났는데 그들 남매 역시 아버지의 성실함을 기억합니다. Et puis on a suivi sa vie parce que en fait il a toujours travaillé parce que 6 enfants il fallait s'en occuper quoi. Il fallait qu'ils soient nourris tous les jours et ça c'était important, ça pour lui c'était important, ça a été. Et on a toujours, on va dire, nous on est les 2 derniers, on a manqué de rien, on peut dire qu'on a manqué. Oui, voilà. Ça retrouve.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막내딸 마리 조세 씨는 아버지의 뿌리를 잊지 않아 왔습니다. Entre parenthèses, Chu Talmong, né le 3 novembre 1902 dans la région Pyongyang-Pukdo, en Corée, et qui a gardé sa nationalité coréenne. Papa est né dans la partie nord de la Corée, qui est devenue aujourd'hui la Corée du Nord. Ses parents, Jue Sivok et Pak, selon le livret de famille français. Il a un frère dont on ne connaît pas le nom. 아버지가 눈을 감던 순간까지 곁을 지켰던 남매. 애틋함도 그만큼 깊습니다. Il faisait ses petites soupes coréennes avec du cresson, avec des champignons. Et puis, il avait par des Coréens des petites feuilles, ça faisait comme du mica. On mettait ça dans la soupe, ça gonflait. C'est des algues. C'était des algues. Des algues on vertes a mangé. et mauves. Des algues vertes et mauves. Il nous a habitués à manger. Alors le kimchi, le riz, bien le sûr, kimchi, le piment. On a été élevés aussi au riz, au kimchi, au piment. Je les ai donnés à Jean-Jacques. 남매가 무척 좋아했다는 미역국과 김치. 한국인들에게는 곧 어머니로 치환되는 그 음식들이 이들 남매에게는 곧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한 또 다른 사람, 박이라 불렸다는 또 다른 셰프 한인, 박병서입니다. La famille a été séparée quand il y a eu la séparation des 2 Corées. Et justement, il était coréen, il était du Nord. Et il expliquait à papa que sa famille a été séparée. Et lui, il s'est retrouvé au Sud. 늘 전달명 가족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그는 1959년 한국 동포들을 위해 수제의연금을 냈다는 기사와 같은 해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름을 남기기도 했는데 3.1운동 참가로 일경에 쫓겼던 박병서처럼 셰프 한인들은 항일이라는 공통된 의식 속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한인들의 애경사에도 이름을 올렸던 박병서. 1919년 함께 낯선 땅에 왔던 전달명과 박병서는 1958년 재불 한인회가 이어질 때까지 계속 함께 했습니다. Mais il était très gentil, mon père. Gentil. Ah, très, très, très gentil.
Et même à l'Isle-Adam, dans la population de l'Isle-Adam, où nous étions, dans la région parisienne, eh bien, quand il partait, il prenait le premier train le matin pour aller travailler, il réveillait les gens le long de la route. Jusqu'à la gare, il tapait au volet des gens pour réveiller, leur dire que c'est... 성실함과 선량함으로 환영받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슈이프의 한인들. 근면했던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Allongé à Chypre, la région dévastée, où il y avait même une quinzaine de Coréens qui venaient de la Russie, qui travaillaient là. 지금 우리는 슈이프 한인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생생한 목소리로 그때의 이야기를 남긴 사람. 한인 유학생 이용재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1878년 파리 박람회 때 전시된 모델하우스를 이용재의 부인이 그대로 가져와 지은 집으로 이용재가 마지막 삶을 보냈던 곳입니다. Alors voilà, donc cet arbre-là, c'est un ginkgo qu'on a planté intentionnellement après la mort de mon père. On avait décidé avec maman qu'on mettrait les cendres de papa à Villers et qu'on mettrait un ginkgo. Donc c'est ce qu'on a fait. Et puis il grandit comme il peut. Et on a mis aussi les cendres de maman après, une fois qu'elle est morte. Et voilà, c'est son arbre souvenir. 이용재가 생전 유난히 좋아했다는 은행나무. 그는 고향의 풍경과 나무들을 가장 그리워했고 아이들에게도 늘 자연을 가르쳤습니다. 톡 쏘는 마늘 향이 나는 정원의 풀은 김치 맛이 나는 풀이라며 맛을 보게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잘 자라라고 나무를 심어준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C'était un papa qui s'occupait beaucoup de nous, qui aimait faire les choses qu'on aimait. À manger, qu'on soit confortable. Quand j'étais petit, il descendait le matin tôt, il chauffait les vêtements sur le poêle avant qu'on s'habille. On allait se promener, on allait dans les bois, on ramassait des champignons, c'était ça. Et après, quand j'ai été plus grand, c'était quelqu'un avec qui je faisais du bricolage, de la menuiserie, de la peinture dans la maison. 아버지의 기억을 풀어놓기 위해 모인 형제들. 모두들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그는 어떻게 슈이프의 한인들과 함께하게 된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기 전에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식 이름 리롱치, 한국 이름 이용재. 그는 왜 어떻게 프랑스에 오게 된 걸까요? 함흥에서 태어난 이용재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프랑스 유학길에 오릅니다. Il y a une date, il fait beau, il fait moche, il fait chaud, et puis ses souvenirs, ses sentiments. 고향에선 교사를 했을 만큼 똑똑한 청년. 하지만 걸음마부터 다시 떼야 했습니다. Là c'est joli parce que il apprend à écrire il apprend à connaître des mots français dans de la soupe. Donc ça, je pense que pour vous, vous savez lire ça. Du vin rouge, côtelettes de mouton, nouilles, côtelettes, pommes de terre, crème de marron, le miel, mais c'est avec une faute d'orthographe, je ne sais pas très bien quoi. C'est pas tout lui qui a écrit, c'est d'autres gens qui ont écrit aussi sur son carnet. Là, il y a une transcription, la correspondance entre les caractères coréens et le français.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Pour ramasser des objets, tout ça. Là, il y a des Coréens vivant dans les baraquements.
vivre en étant. Et c'est pas défi de le suivre. 살아남기 위해 쉬프에서 한인들과 포탄을 제거하고 병원에서 자벽부로 일했던 그는 함께 왔던 다른 유학생들처럼 이후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제야의 학자였죠. De lui, c'était dans la maison, il y avait son bureau où il passait beaucoup de temps. Il y avait à la fois des bibliothèques sur tous les murs, une grande table et un petit lit. Et la table était couverte de papiers, de livres. Et j'aimais beaucoup être dans ce bureau. Il y avait l'odeur des livres, l'odeur du papier que j'aimais énormément. C'était des livres, alors à l'époque je savais pas lire, mais après j'ai vu, c'était des livres en grec et en latin, en chinois, en coréen, beaucoup de livres en coréen, en français. Donc c'est une revue de géographie apparemment. Et d'industrie. Ou d'industrie. La pénicilline. Voilà, et il a fait un petit article. Le coréen, les croyances. Il expliquait. Les Coréens sont foncièrement superstitieux. 불어, 영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스어, 라틴어까지 구사하는 재원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된 계기가 된 독립선언서부터 김구 등의 임정 인사들이 한국 독립당 이름으로 냈던 성명서, 민족 대표들의 재판 기사가 실린 독립신문까지 그는 독립의 의지를 담은 한국의 자료들을 소중히 품어왔습니다. 그렇게 사무치도록 한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이용재. 그러나 그는 한국 국적도 거부한 채 죽는 날까지 끝내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 되찾고자 했던 조국은 반쪽이 아닌 온전한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était devenue indépendante après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ils envisageaient de passer une partie du temps en Corée. Mais ça a été une idée qui est vite partie de leur esprit parce que la division de la Corée en deux a tout de suite...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프랑스에 온 한인들. 그들을 맞아준 이는 황기환이었습니다. 쉬프 한인을 탈출시켰던 것처럼 그에게는 식민지 동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죠. 이용재와 같은 배를 탔던 유학생 서영혜의 자서전에는 그 첫 만남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영만리 고달픔을 고국의 책으로 달랠 수 있게 해주고 홀로 떠돌지 않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해준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 그들은 고단함도 슬픔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Donc, et je pense que quand on vit dans un groupe comme ça, solidaire, parce que c'était sûr et certain que ce soit un groupe solidaire, ils devaient justement certainement participer, parce qu'il devait y avoir des gens qui avaient toujours des contacts avec la Corée du Sud, et quand ils faisaient, on va dire, la quête autour de tous les résidents du baraquement, et chacun donnait en fonction de ce qu'il pouvait donner. Moi, je pense que ça devait se passer comme ça. 황기환이 무르만스크의 한인들을 프랑스로 탈출시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행방조차 몰랐던 그의 묘지. 사후 80년이 지나서야 이곳 퀸즈 공동묘지에 홀로 묻힌 황기환의 묘비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도 이 묘소를 헌충원에 모시고 가신 것 때문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로 기사가 좀 나갔지만 별걸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요. 살기들이 바빠서 그런지. 그랬습니다. 살기 바빠서. 그들을 잊어왔지만 이제 그 망각을 벗으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찾고 싶어 했던 한인 2세의 희망을 응원해주기 위해 하나 둘 모인 사람들. 시간의 조각을 맞춰가며
이들 역시 쉬프 한인들의 아픔에 깊숙이 물들어갔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뭐 작은 나라에 작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으로서 동양 사람으로서 이 유럽 땅에서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나라의 이제 애국을 위해서 쓰시고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전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내가 이 역사에 좀 의미를 알고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구나 하는 더 큰 그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쉬프 한인과의 만남 이후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이제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움직이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제 가족, 저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들 이게 내가 이게 살아있는 역사가 이 먼 땅에도 있었구나. 한국의 역사가. 그리고 내가 그 역사라는 게 나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그것도 먼 프랑스라는 땅에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사료들이 있고 내가 그거를 만져서 정리를 했구나라는. 외국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여기서 저희의 존재를 항상 증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삶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고 하면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그분의 편지와 그분에게 남겨진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살 때 더 풍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볼 수 있었다고 할까? 식민지 동포들의 사랑방이었던 아버지의 식탁처럼 이제 장자크 씨의 식탁에도 한인들이 함께합니다. 눈 감고도 만든다는 한국의 만두. 아버지의 기억과 손맛을 담아 빚어갑니다. 어둠 속에서도 늘 함께 빛을 찾아갔던 100년 전 그때처럼 이제 이들은 새로운 한인 공동체를 통해 연대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ai ressenti, et mes frères et sœurs aussi, la nostalgie permanente de son pays et le désir permanent de penser qu'un jour il retournera dans son pays. Il a beaucoup eu d'espoir de pouvoir retourner dans son pays. Et d'ailleurs, il n'a pas voulu nous apprendre le coréen puisque il nous disait à chaque fois c'est pas la peine que je vous apprenne le coréen parce que quand on retournera en Corée, vous serez bien forcé d'apprendre le coréen. 홍제하는 끝내 한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쉬프 한인들의 큰 형님으로 모두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정작 조국은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그래도 원망보다 더 큰 그리움을 품었을 아버지를 위해 한국의 술 한 잔을 올립니다. Mon fils, tu es le père vénéré dont les mérites doivent être reconnus. Tout ce que tu as fait pour ton pays et pour ta famille. Je t'aime, mon papa. Oui, papa me disait, tu sais, j'ai fait un rêve, j'étais dans un bocal et je voyais les côtes de la Corée. 꿈에라도 닿고 싶었던 조국의 바다. 그들은 이미 그 위를 날고 있을 겁니다. 가장 자유롭게.